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제보하는 건 생전 처음이네요. 저는 아들, 딸 다 키우고 장가 시집 보낸 아줌마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하지 않게 컸고 배우는 것도 참 많이 배웠어요. 대학까지 나오고 한의학으로 알아주는 대한민국 최고 학교 나와서 시대를 잘 타서 그런지 목 좋은 곳에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애 결혼은 잘 없었고 중매 결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병원을 운영하느라 연애할 겨를도 없었고 남자 만난 경험도 거의 없었지요.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중매를 섰고 거의 반강제, 떠밀리다시피 결혼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완전 게으른 배짱이, 집안 돈 믿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뭐 하나 거두는 것도 없는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돈 잘 버는 마누라 잡았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지 친구들한테 술 사고 저는 돈 버는 기계였고 이 양반은 돈 쓰는 기계였지요. 그러다 이 양반이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완전 휘청이게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따로 살았고 남편은 혼자 살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참 그때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 아시나요? 저는 그 이후로 애들만 바라보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병원 개업해서 단 하루도 맘 편히 쉬는 날 없이 일 끝나면 애들 돌보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어요. 애들 대학 갈 때까지 그렇게 일했습니다. 다행히 전문직이라 그런지 돈은 부족하지 않게 벌었고 아빠 없는 애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메이커 옷도 많이 사 입혀서 그런지 애들은 학교에서 무시받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놈이 결혼한다고 하면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참 애가 똑 부러지고 당차더라고요. 얼굴은 완전 순하고 인상이 참 선해 보이고 쓴소리 하나 못하고 순하게만 자랄 것 같았는데 시애미 앞이라고 눈치 보는 것 없이 할 말 다 하고 본인 의견 잘 피력하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시어미들 같으면 드세다고 싫어할 텐데 오히려 저는 며느리가 저와는 달리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잘하고 자기 이익 잘 챙기는 똑쟁이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의 깍듯하게 지키고 선 지키면서 본인 이익 챙기는 거니 야물고 좋지요. 무조건 네네 하고 순종적으로 살면서 저처럼 인생 좀 파먹는 게 바보 같은 거지요. 그렇게 아들놈은 야물딱지 며느리와 결혼하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저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 틈도 없이 애들 키우고 병원 관리하느라 여자로서의 존재는 까먹고 살았는데 오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남자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몸도 다부지고 60 넘은 나이에 맞지 않게 참 건강하고 사람이 자세도 반듯하고 매너있고 신사였지요. 예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 눈여겨 봤는데 진료 끝나는 시간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됐지요. 1번, 2번 만나고 3번 만나니 마음이 가고 자꾸 만날수록 더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애들 장가 시집 보내고 다 늙은 내가 이 나이에 사랑해도 되는 건가? 남들이 보면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가? 남편이랑 사별해놓고 처원하게 이런 짓 하고 다닌다고 욕할 것 같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전부 없애줄 만큼 그 남자가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한 번도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 들은 적 없었는데 칭찬 들은 적도 없었는데 그냥 예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는 처음으로 제가 여자로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준 남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양반이었지요. 평생을 안정적인 직업에서 종사해온 저와 달리
어느 정도 도전적인 직업을 가진 그 남자는 저와 성격이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터프하고 남자답게 확 먼저 다가오고 리드할 줄 알았지요. 또한 책도 많이 읽었는지 저와 대화도 잘 통했고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황혼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한테 숨기고 만났는데 어쩌다 며느리에게 제가 연애하는 사실을 들통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너만 알고 있어라 아가. 이 나이에 연애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아유 남사스럽다 라고 하니 오히려 며느리는 어머님 남사스럽기는요.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될 만큼 기쁜 일이지요. 1살 2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연애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어려운 걸 어머님은 해내셨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힘을 얻고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아이들은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황혼연애를 하고 있을 때쯤 며느리네 집에 문제가 생겨서 장판을 뒤집는다고 해서 잠깐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허리를 삐끗해서 안방에 있는 제 돌침대를 며느리에게 내어줬어요.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한 셈이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돌침대에서 이리저리 몸을 굴리며 찢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머님!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작은 방에서 쉬고 있던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왜 그러니 아가?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님, 이거 돌침대 밑에서 발견한 수첩인데 이 내용 좀 보세요. 이게 대체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어머님이 만나고 계신 그분 수첩 아닌가요? 하면서 저에게 그 수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수첩 내용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일기, 메모 형식의 짤막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용인즉 저와 만나고 있던 남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봤고 저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계획이 적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혼인신고를 한 뒤 법적으로 공동명의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잘 꼬드겨서 할 것, 병원 회계 쪽에서 일할 수 있게 꼬드긴 뒤 병원 돈을 빼돌릴 것, 목표 금액 10억, 사별한 여자이고 순진한 것처럼 보임, 잘만 꼬드기면 탈탈 털 수 있을 듯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 말이 안 되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실수로 흘리고 간 수첩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는 저보다 더 화를 바락바락 내면서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 남자가 어디서 우리 어머님한테 돈을 뜯으려고 해? 제가 해결할게요. 진짜 이 나이 먹고 이딴 짓 하는 남자 처음이네. 라는 식으로 막 뭐라고 하면서 그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적은 다음에 뭘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남자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컴퓨터를 워낙 잘 다루는 며느리는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포함되어 있는 불륜, 만남, 그런 오픈 채팅방을 알아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느리는 프로필 사진을 60대 또래 여자 사진으로 바꾼 뒤 그 남자에게 접근했어요. 며느리는 60대 아줌마인 척하고 오픈 카톡으로 그 남자에게 허벅지가 실하다고 만나고 싶네. 나는 건물 몇 개 가지고 있고 남편이랑 이혼해서 남자가 고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에게 접근한 거였지요. 참 웃긴 게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마음에 든다고 카톡을 하면 거절할 법도 한데 제 남자친구 그 양반은 좋다고 용기 내서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솔로라고 만나자고 모텔로 바로 가자고 하면서 아주 좋아한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 사실도 숨기고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별의별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저만 바보였던 거지요. 며느리는 잡혔다고 딱 미끼를 물어버렸다고 제대로 참교육해준다고 어머니 저랑 같이 나가요 하면서 복수 계획을 다 짰고요. 저는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워낙 컴퓨터나 핸드폰을 잘 다루는 며느리는 이것저것 막 하더니 약속 장소 잡았다고 하면서 자동차로 이동했고요. 저는 그냥 며느리 꽁무니만 졸졸 따라갔습니다. 만나기로 한 모텔 앞 카페에서 그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참네. 양복까지 쫙 빼입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화가 바득바득 난 채로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큰 소리로 어이! 내가 이춘자야. 내가 그 63살 먹고 오픈 채팅으로 만나자고 꼬신 이춘자라고 라고 소리 지르니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막 달려가서 욕을 한 사발 퍼부었어요. 야, 이 개만도 못한 아저씨야. 너한테는 존댓말도 아까워. 아니 사기를 치려면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치던가. 요즘 세상에 누가 수첩에다 그런 걸 다 남기고 칠칠 맞게 그걸 또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 집 침대 밑에 두고 가니? 응? 너 내가 뒤캐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들 돈 캐낸 거 한두 번 아니더라. 사업은 개뿔. 원룸에서 살고 나이 60 먹어서 쥐뿔도 없는 사람이 번지르르 하는 척 하느라 수고 많았다잉. 우리 어머니 앞에서 당장 꺼지세요. 알겠어요? 어디서 되도 않는 사람이 참 분수를 알아야지. 라고 하자 그 남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 뭐하는 여자야?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소리 지르자 제가 나섰어요. 내 며느리다 내 며느리. 어디서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 사람 속이고 뒤통수 치니 속이 시원하니? 그런데 어쩌니 돈 뺏기기 전에 네 실체를 알아버렸네. 그 나이 먹어서 벌어둔 돈은 없고 일하기는 귀찮고 결국 한다는 생각이 여자 등쳐먹는 거냐? 아휴 쪽팔려.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라고 소리 지르자 그 남자가 화가 나서 저한테 달려오려는 걸 정말 대장부 같은 며느리가 그 남자 앞머리를 확 잡아서 저지했는데 이게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남자 가발이 뜯겨진 겁니다. 정수리랑 앞머리라고 해야 하나요?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이어진 부분에 있는 가발이 뜯겨진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가발을 하고 있는지.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순간 자기가 머리 가죽을 뜯은 줄 알고 하면서 엄청 크게 놀랐고요. 그 남자도 화들짝 놀라서 바로 며느리 손에 있는 가발을 뺏은 후 며느리 얼굴을 손으로 세게 내려치는 겁니다. 며느리가 화가 나서 달려드는 걸 겨우 제가 말리고 카페 직원들이랑 손님들이 3-4명 모여서 화가 난 그 남자한테 붙어서 맞고 경찰이 와서 겨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웃기던지 정수리가 텅 비어가지고 막 화를 내서 느낌상 두피까지 빨개진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꼬숩던지. 관자놀이 쪽을 그 남자에게 맞은 며느리는 바로 경찰에 소장 제출하고 고소했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괜찮다고 한 대 맞고 고소해서 돈 받아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잘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저보다 더 똑부러지고 어른스러운 며느리 덕에 정말 시원 통쾌하게 복수하고 질긴 인연을 끊어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남자는 개창피를 당해서 종적을 감췄네요. 한참 뒤에야 사과 문자를 저에게 보냈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말씀드릴게요. 속일 의도가 아니었소.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소.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발 뜯은 건 좀 아니지 않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왔네요. 그냥 그 문자 보고 피식 웃은 다음에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들이랑 물건들 잔뜩 사주고 며느리 백화점 데려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줬네요. 저와 달리 당차고 똑부러진 며느리 때문에 참 시어미로서 못 볼 꼴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된 것 같네요. 하여튼 저는 공부만 하고 애 키울 줄만 알았지 세상 물정 사람 보는 눈은 없었네요. 이 늦은 나이에 참 호되게 당했습니다.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깝고 좀 우스운 이야기라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